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198 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그리는 파트들은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점점. 아마 디테일한 표현도 조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약간의 기교도 들어가고, 디테일한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톤을 좀 더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림의 전반적인 위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나는 얼굴의 중심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외곽부터 완성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위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완성시키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요 상황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상황이고 저번 시간에 아래쪽 파트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밑색 깔고 내가 완성할 수 있는 단계 전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그리는 파트마다 완성하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쪽 부분부터 하는 게 좀 편해서 요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완성시키면서 내려갈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에서 완성해서 쭉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연필은 여전히 똑같아요. 요 깍지가 껴져 있는 상태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림을 이제 섬세하게도 그릴 거니까 깍지를 빼서 진행할 때도 있을 거고 연필 심 상태는 지금 보시면 약간 어떤 상태는 지금 요 그림 시작하고 연필 심을 한 번도 안 깎았거든요. 한 번도 안 깎았어요. 보시면 자 요런 상태예요. 아주 뾰족하지도 아주 뭉뚱하지도 않죠. 요 상태로 그냥 쭉 아마 진행이 될 거라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연필을 좀 깎을 수는 있는데 아마 깎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머리카락 위쪽 부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보면 지금 기본 색깔도 되어 있고 기본적인 표현도 되어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는 방법도 있고 나는 눈에 보이는 거는 요만큼 보이는데 조금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제가 바라봤을 때 만약 여기 이 공간이 있었다고 치면 내 시선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 위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을 선명하고 약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거고 가까이 있지 않은 거는 조금 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위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머리카락이라 하더라도 요 부분이 지금 제일 제 눈에는 가까이 있는 위치잖아요. 이 뒤쪽이나 옆으로 가면서는 좀 덜 가까이 있는 멀어져 가는 위치라서 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해 볼게요. 네, 그림을 그리다가 디테일한 거를 이제 해야 되면 요게 연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딱 걸리죠. 세워야 되는데 깍지를 뽑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시작을 할게요. 살짝씩 건드리는데 얘를 이제 어느 정도 어둡기까지 갈 거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디테일한 느낌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원하시는 만큼요 디테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진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 정도로 한 가볼게요.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송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리 카메라가 좋다 해도 이게 실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는 느낌 그대로 가진 않아요. 색깔이나 물론 최대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조명도 세팅을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어디 그런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연필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번에 머리카락 요 부분을 진행할 때는 조금 간략하게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이것들을 다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는데 가능은 해요. 뭐 정말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리는 게 가능은 합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릴지 결정한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야 어떤 기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디테일까지 그림을 그려야지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준 없이 그리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한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은 좀 그리다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림이 좀 어떤 부위 위치마다 밸런스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리는 사람이 내가 그림을 중반 이상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그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걸 어느 정도 느낌까지 그릴지,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잡아줄지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페인팅을 하거나 자유 작업을 하면 에스키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행도 어느 정도 되다가 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진행이 다시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고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그릴지 결정을,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놓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림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어떤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느낌이 있어서 요 홍장원 이분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표현하고 싶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다 조금씩은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거다라고 해도 그 똑같아 보이는 것과 실제 완전히 똑같은 것과는 달라요. 달라요.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을 사진 찍어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느낌을 살짝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든 이분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머리가 까맣게 된 것보단 이렇게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쭉쭉 그렇겠지만 색을 깐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한다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해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우개로 지워주는데 지금 지우개가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지는 않죠. 근데 이 정도 지우는 거는 문제 없어요. 아주 문제 없이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건드려주면 색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빼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지우개를 쓸 거니까 지우개를 엄청 깨끗하게 해가지고 칼로 잘라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하고, 물론 이제 저도 이따가 아주 예리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정도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가 하다가 요거는 조금 아주 섬세하게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확대를 살짝 해볼까?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고, 높이가 너무 낮아지면 또 불편해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보이죠?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태 잡고 밑색 깔고 느낌 만들고 색깔 넣어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과정들을 안 하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요 과정을 하려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밑 색깔을 까는 과정 있죠. 형태를 고치고 색깔을 깔고 하는 과정, 이것들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리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묘사한다, 표현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했었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머리카락의 섬세한 느낌을 잡기 위해서 조금 연필을 짧게 잡고, 이런 거를 하려면 연필 뒤에 깍지가 있으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작게 하기 위해서 깍지를 뺄 필요는 없고,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 깍지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많이 불편한데 라는 느낌이 좀 너무 강하게 들잖아요. 깍지가 있어서 너무 불편해 그렇게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제 깍지를 빼고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깍지를 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깍지도 어떤 것들은 조금 짧게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또 깍지가 살짝 짧은 깍지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무조건 깍지를 빼고 짧은 연필로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할 때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깍지를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써본 깍지들 중에 우리 이제 198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만들어 주신 깍지가 있는데, 왜 낚싯대 있잖아요. 저는 이게를 누군가 또 이거 가지고 특허내고 또 만들 것 같겠는데, 어쨌든 낚싯대 소재 낚싯대였던 낚싯대인데 부러진 낚싯대였어요. 그 부러진 낚싯대 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연필을 꼈을 때 탁 맞는 건데, 이게 낚싯대가 약간의 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준 깍지가 최고였어요. 연필 깍지 중에는 낚싯대로 만든 깍지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집에 가족분 누군가 낚시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부러진 낚싯대 있을 것 같아요. 부러진 낚싯대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또 칼로는 안 잘리더라고요. 톱으로 잘라서 사이즈 맞는 거를 딱 맞춰서 길이 한 2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3가지도 괜찮겠다. 이렇게 깍지를 만들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중에 그 깍지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낚싯대로 만든 깍지가 최고 좋다. 저는 그랬었어요. 자, 머리카락 이쪽 부분 위쪽에 좀 더 진행했는데 이쪽으로도 쭉 오면서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색깔이 여기는 조금 더 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디테일한 표현을 이번 홍장원 그림 그리는 거에서는 이제 오늘 첫 스타트 하는 거라서 아마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지금 뭐야, 그 전까지 그린 게 그냥 밑색이었어. 밑색이에요. 그냥 밑색이요. 그냥 어 제가 이 디테일한 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작업일 뿐이에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작업을 한 것일 뿐이에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리면서 중간중간 보고 있거든요. 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림 그리면서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드릴게요. 질문 주시면 돼요. 지금 디테일한 거를 하면서도 제가 색깔은 계속 조금씩 깔고 있잖아요. 메인으로 색을 까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잔머리의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넣어주는 거고, 필요하면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주고, 아주 살짝 건드려줘도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파트가 있으면 여기는 쭉 완성시키는 느낌으로 진행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인물을 다들 이제 그리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은 있을 거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그림을 조금 하시고 있으시면, 아, 나도 인물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없는 사람 없어요. 인물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물 잘하는 거 어려워요. 쉽게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어디서 뭐 본 것처럼 인물 그리는 거 쉬워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참 쉽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거짓말을 못 하겠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런 걸 만약 그게 그렇게 해서 그림이 쉽게 되잖아요. 지금 그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쉽게 된다 그럼 직업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빨리 그 직업을 그만두고 직업 전향을 하시는 게 빠른 길일 수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인물을 간단하게 해서 쉽게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유화 그림을 중2 때부터 그렸어요. 근데 인물을 중2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예술고등학교에서 고3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선배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대회 나와서 상을 받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별로 없었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인물 그릴 때는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 인물은 쉽지 않아요. 절대 인물은 쉽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몇 번 안 하고 쉽게 된다. 그러면 정말 재능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그만둘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물 그리는 건 어려워요. 한번 고생을 좀 해야 인물 그리는 건 돼요. 그게 인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물 비스무리한 거를 그린 그건 뭐 하면 되죠. 그 정도는 하면 되는데 정말 인물을 그냥 내가 잘 그리고 싶다. 이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대충 몇 번 해봐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해보시는 그런 초보자고 인물을 좀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사를 떠서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전사 뜰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리고 싶은 인물을 출력을 하세요. 연하게 종이에다가 그 종이 뒷면에다가 연필을 새까맣게 묻히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리고 싶은 어떤 종이가 있죠? 종이가 있던 천이 됐던 거기다가 대고 전사들 이 출력한 거를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종이 놓고 출력한 종이 놓고 위에다 선을 진하게 끄면 밑에 연필 선이 연하게 잡히거든요. 내가 종이 그릴 종이에 그거 형태 따놓고 그리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대신 중년 말고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왜 아이돌 연예인들 보면 얼굴에 주름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또 화장도 많이 해서 그런 친구들 그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인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머리카락의 느낌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할게요. 하고 이마 쪽도 좀 더 건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이쪽이 좀 더 진행하고 넘어갈게요. 약간 밝음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면 돼요. 이게 건드렸을 때 하얗게 되면 안 되고 살짝 연필 색깔이 살짝 빠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드려 주시면 돼요. 연필씨 날카롭게. 예, 이거 연필 굳이 뾰족하게 안 깎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실제 연필을 뾰족하게 깎으면 처음에 한 연필을 쉬지 않고 긋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5분, 10분 정도? 그 정도만 디테일하게 잡히는 기분은 드는데 실제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얘도 뾰족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충분해요. 너무 뾰족하게 할 필요 없다 쪽이에요. 보시면 요 정도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실제 많아 보이지만 머리카락에 어떤 디테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번 안 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몇 가닥 안 그렸잖아요. 근데 이쪽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닥 안 하면 되니까 금방 해요.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가 저번까지 밑색을 깔고 큰 덩어리를 잡아주고 하는 과정 없이 하나하나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이렇게 좀 묶음을 잡아주고 색을 깔아주고 하는 과정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조금 밝아져야 된 라인들, 선들이 보이면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서 밝게 만들어주고 하얗게 할 필요 없고 지우개 살짝만 진화만 가면 돼요. 그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앞쪽 제 눈에 바라봤을 때 가까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머리카락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쪽 파트 있죠? 여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앞쪽들만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뭐 뒤쪽까지 그려도 상관이 없고, 저는 이 그림은 앞쪽들 거 그리는 거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끝낼 거라서 앞쪽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살짝 건드리면 되죠.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데 198에서도 그렇고, 저가 예전에 어릴 때 미술학원 강사를 할 때도 그렇고, 머리카락 그려요, 뭐 학생한테 알바할 때 머리카락 그려라고 하면 이거 언제 다 그리네요. 이거 언제 다 그리네. 금방이요. 근데 뭐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이거 언제 다 하지라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고, 뭐 하다 보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방 끝나요. 진짜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 안 그렸는데 다 그렸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오래 안 걸리니까. 자, 이쪽도 조금 잡아야겠죠? 여기도 좀 잡을게요. 이쪽에 머리카락을 한다, 뭐 아주 디테일한 걸 그린다, 그런다고 너무 진하게 앉아서 봤을 때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그리지는 마시고, 앉아서 그릴 때는 약간 이게 지금 내가 긋고 있는 건가, 선을? 잘 티가 안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선을 넣으시면 딱 맞아요. 너무 선명하게 진하게 하면 뒤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으로 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티가 안 나는 데 짙은 그런 정도로 그어주고, 그래 놓고 뒤에 나가서 먼 데서 그림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빼야 되나 하는 정도, 그러면은 와서 조금 더 건드리고 조금 더 건드리고, 그렇게 맞춰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나중에는 앉아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뒤에서 봤을 때, 먼 데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있겠구나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뒤에 나가서, 일어나서 나가서 먼 데서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내 눈에 보이는 게 늘어나서 잘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가까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림만 그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유화를 그림을 그리든 이런 소묘를 그리든 수채화를 그리든 그건 모든 그림이 다 똑같아요. 모든 그림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조금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금방 많이 했죠? 거의 다 했죠? 이제 위쪽 거까지 올라갈게요. 금방 하잖아요. 이 뒤쪽은 그렇게 막 신경 쓰지는 않을 거라. 이런 식으로 쭉 완성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끝나요. 하면서
이제 외곽 라인 같은 경우도 좀 어색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건드려주고, 느낌을 주고 싶으면 살짝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러시면 되거든요. 약간 여기 이제 흰머리가 살짝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흰머리는 지우개로 표현을 해줄 거라 색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여기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손으로 살짝 문지르는 거는 약간 느낌을 만들기 위한 거라서, 요 손으로 문지르는 거를 화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은 조금 어색해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조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들은 괜찮아요. 살짝 건드리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마 쪽 조금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마 쪽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마 할 때 저번에 그림자 살짝 넣어주긴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어주고, 요거 하면서 요 위쪽도 살짝 건드리는 부분만 살짝 건드려주고 할게요. 이런 거 하면서 만약에 깍지를 다시 끼는 게 좋겠다 싶잖아요. 그럼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시는 게 나아요. 내가 좀 손 쓰는데 좀 불편함을 느낀다, 좀 길게 써야 되는데 불편하지, 왜 이렇게? 그럼 깍지 끼시는 게 나아요. 아까 말씀드린 깍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추천하고요. 화방에서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깍지 만드는 것도 영상 한번 올릴게요. 요즘은 이제 깍지를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연필 소묘를 많이 안 하다 보니 깍지 많이 안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해서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그렇게 쓰진 않고 많이 쓰진 않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자, 지우개 가지고 약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시작하는 파트에 이런 느낌 정도 살짝 지우개를 이렇게 살짝 지워주고 여기다가 아주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진짜 지우개 갖다 대기만 하는 거야.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고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머리카락에 약간 밝은 흰머리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흰머리라고 해야 될지 회색머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서 요런 것들도 살짝 건드려 줄게요.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에요. 희끗희끗한 느낌 살짝 났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살짝 얼룩진 느낌처럼 살짝 만들고 이거 하면서 이쪽 부분으로 쭉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좀 해줄게요. 여기는 이제 안경테가 금테인데 무테 안경이거든요. 지금 끼고 있는 게. 그래서 실제 금테인 테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무테라서 테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그리려면 주변부가 약간 어두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려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테라서 주변부를 그리지 않고서는 이 금테에 있는 테에 반짝이는 느낌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하면서 색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색을 넣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넣었지 디테일 표현을 하는 목적의 어떤 미세한 색깔은 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것들은 색을 넣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된다. 느낌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색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쪽 머리카락은 얼추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다 조금 하면서도 다시 내려오다 다시 위에 건드릴 수 있는데, 몇 군데, 제 눈에 보이는 데만 몇 군데 찍어 놓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분이 머리숱이 별로 없으셔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약간 좀 머리 쪽에 이게 비춰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요거는 이게 유화를 한다든지 하면 컬러로 그냥 넣어버리면 그만인데 연필로는 이제 맞추기가 딱 쉽지는 않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하고 지우개 가지고 여기 건드린 것처럼 이쪽도 살짝 건드릴게요. 살짝만 건드려 볼게요. 약간 있는 것들 이렇게 건드리죠. 이 부분은 색이 조금 더 묻어야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속고란다. 이런 소멸을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유화도 중2 때부터 했었고, 네, 이제 연필 소멸을 건드린 것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중3 때부터 하긴 했지만 유아는 중2 때부터 꾸준히 했고요. 그 석고소묘를 했었어요, 어릴 때. 석고소묘를 하면서 연필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명암을 관찰하고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또 이제 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소묘 그림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보통 제가 이제 198에서 수업을 하다가 시키면 너무 재미없어 하셔가지고 소묘는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이런 걸 잘 요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체 소묘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뭐 인체를 보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인체도 실제 인물을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 같은데. 사진 보고 그리는 거는 쉬워요. 쉬워요. 인체 사진 보고 그리는 건 쉬워요. 인물을 앞에 놔두고 입시생한테 그리라고 하면은 실력이 그냥 뽀록 나요. 그냥 나가리예요, 나가리. 인물 놔두고 그리라고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사진 보고 연습만 하다가 인물 딱 앞에 앉혀놓고 자, 그리세요. 준비 시딱 4시간 완성.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실력 그냥 뽀록 나요. 그대로 나와요, 실력이. 인체 앞에 놔두고 그리는 거 잘 그리는 사람 무조건 잘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만 보고 사진만 보고 연습한 사람은 사진만 보고 연습하시면 혹시 나중에 이 영상 이제 유튜브 올릴 건데 이제 미술 입시를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지금 소묘를 하니까 아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입시를 준비하는데 인체를 한다. 근데 학원에서 사진만 보고 연습시킨다. 학원 옮기세요. 학원 옮기셔야 돼요. 모델 해서 해야 돼요, 연습. 모델 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력이 안 늡니다. 절대로 떨어져요, 학교. 인체는 기본기만 사진을 보고 연습을 하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 다음부터는 실제 인물을 모델을 구해서 섭외를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입시 시험 칠 때 실력이 뽀록 나요. 무조건 떨어져요.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인체 소묘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학교는 떨어져요.
다 못하는 애들이 시험 치는 학교는 상관없겠지만 떨어져요. 실제 인체를 놔두고 그려야 돼요. 앞에 앉혀놓고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기 이후에.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사진 보고 그리긴 하지만 인체로 보고 그리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맛은 있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못하더라도. 근데 사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것과 아까 전에 그린 것과 앞으로 뭐 그릴 것과 이미지가 보고 그린 샘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체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사람 보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30분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전문 모델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98에서도 누드 모델 수업 하거든요. 한 번씩. 누드 모델 이제 초청해가지고 누드 모델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모델분이 자세를 딱 취하잖아요. 취하고 이게 딱 뭐 20분 타임, 15분 타임, 뭐 막 5분, 3분 타임 뭐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시간 동안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마어마 힘들어요. 굉장히 엄청난 실력도 필요하고 모델분이 진짜 약간 정말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좀 자세가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시 시험 칠 때는 누구를 데려다 놓고 모델을 해서 하냐면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1학년이나 뭐 2학년이나 그렇게 해서 하면 계속 움직여요.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모델로 딱 세팅하고 있을 때 계속 움직여요. 내가 모델의 팔의 위치나 어깨의 위치나 보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다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을 딱 보면 아까 전에 그린 거랑 달라요. 그러면 멘붕 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를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해보지 않고서는 그 습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자, 보면 지금 이쪽 머리카락은 아까 전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랑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마 쪽 다시 조금 더 건드렸다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마 쪽에 약간의 주름진, 이마에 주름진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자, 연하게 그림자가 잡혀 있어요. 그림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을 연필을 한 번에 서서 맞추기는 안 되는 거고요. 서서히 색을 맞추시는 거예요. 서서히 맞춰서 빗금을 쳐서 서서히 맞춰서 색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인물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진상에는 이런 그림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이 눈으로 보고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관찰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한번 그림자를 발견을 했잖아요. 내 눈으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하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번 보이면 그 다음은 그냥 보여요. 그죠?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보는 게 어려워요. 한 번만 보면 그 다음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약간 디테일인지, 약간 여기에 이제 얼굴에 굴곡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있는 거가 있어요.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이분한테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보통 이런 게 잘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얼굴에 여기저기 이런 파인 것 같은 굴곡들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번 그렸는데 이게 다른 인물들에서는 잘 없는 건데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있긴 있어요. 제가 다른 사진들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분한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훈련할 때 뭐 어떤 만들어졌는지, 작전 수행하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렇게 약간 파인 것들도 그려주고, 이런 것들을 만약 얼굴 어떤 사람을 그리든 어떤 그 사람한테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닮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우개 가지고 여기 이마에 그림자가 약간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하니까 이 머리카락 사이로 새 들어오는 빛들이 살짝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덮일 수도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니까 이걸 좀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뭐 하다가 나중에 다시 색을 덮으면서 살짝 또 안 보일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고 그림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 수는 많지만 어쨌든 지금 제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살짝 리터칭 하는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잡아주고, 자, 보면 살짝 잡혔죠? 여기 연필로 살짝 깔아줄게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 튀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서 가볍게 연필을 덮어주시면 돼요. 이마 쪽도 아주 많이 진행은 아니지만 살짝 진행했죠? 자, 이쪽 머리카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디테일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그려준다 생각을 할게요. 그려주면서 약간 어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둠을 살짝 보강을 해주고 잡으시면 되고요. 잘 관찰을 하시고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리실 때 내 눈에 봤을 때 너무 선명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살짝만 티난다 싶을 정도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도 오늘 머리카락은 좀 다 해놓고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머리카락 색깔이 좀 뭉쳐 있긴 하거든요. 조금 색이 좀 뭉치게끔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좀 잡혀서 살짝 뭉쳐 있는 느낌이 드니까 비슷하게 따라서 뭉치게끔 잡아야 돼요. 한 번에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느리다 싶은 정도 느낌 들게끔 진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랑 제가 실제 그리는 거랑 색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쨌든 하나씩 하는 거는 차이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금방 돼요. 이거 언제 하나 싶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비우개가 필요하면 살짝 건드리는 것 정도는 해주고요. 살짝 건드리는 것 정도는 해주세요. 살짝 건드리는 정도는 해주고 이거 그림을 다 완성하면 지금 제가 라이브인 거를 편집해서 올릴 때 거의 커팅하는 부분이 거의 없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짜리 있고 1시간 10분짜리 있고 이래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사실 지겨워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림을 그리다가 아, 저 사람 요 부분에 어떻게 그렸더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어떻게 그리는지 하나도 거의 커팅을 안 하고 거의 다 보여주니까 나중에라도 아마 찾을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요 그림 끝나면은 그렇게 편집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빨리 돌리기 방식으로 타임레스처럼 찍은 것처럼 굉장히 빨리 돌리기 식으로 올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고 하시면은 그때는 아마 보는 게 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편집은 예전에 한 것들부터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해놓은 것들, 찍은 것들은 지금 해도 편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막 컷 편집이랑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거의 수업이 끝나면 거의 편집 없이 하는 거를 또 올릴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이 사람 여기 어떻게 그렸더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기 위치를 다 잡아 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여기 색깔이 좀 더 뭉치게. 선을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살짝 또 약간 바꿔서 살짝. 자, 이렇게 해주니까 뭉친 느낌 좀 들죠? 이렇게 뭉친 느낌 좀 들었고, 역시 지우개로 살짝 건드리면서 이쪽 부분 좀 해야 되거든요. 머리카락이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살짝 넣어줄게요. 살짝 살짝. 그러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니까 넣어주고, 색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연필로 살짝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건드릴게요. 이게 건드리면서 아까 전에 여기도 건드리면서 이쪽 같이 건드려 줬잖아요. 여기도 건드리면서 이 주변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한다고 머리카락만 달랑 딱 해서는 안 되고 그 주변부를 같이 진행을 조금씩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머리카락 이쪽에 흰색 희끗희끗한 느낌 살짝 지워주고요. 살짝만 해주면 돼요. 살짝. 그래서 약간 잘 안된다 싶으면 지우개로 살짝 연필로 이제 손으로 지우개 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살짝만 갖다 내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져요.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뭉뚱한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음. 이쪽은 머리카락이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커팅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짧게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 짧게 이쪽에도 약간 굴곡진 것들이 보이네요. 굴곡진 것들을 살짝 잡아주고 여기는 약간 모양이 좀 다른데 일단 보이는 거는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 이쪽에 살짝 디테일한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서 저번에 이 위치에 형태 잡고 밑색을 깔 때 보였던 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살짝 더 잡을게요. 이 부분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주고 여기도 살짝 건드려주고 그리고 어둠이 보강돼야 될 부분들 살짝 다시 연필로 건드려주고
이렇게. 배경부도 같이 건드려 줘야겠다. 이쪽 느낌을 조금 더 잡아야겠어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잡아야 돼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 하면은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는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평소보다 오늘 훨씬 더 길게 하는 것 같네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해봐야 아는 거라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속호 소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소묘들은 얘 빨리 내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게. 근데 얘네는 지금 제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얘네 이 홍정원님의 머리카락을 제가 관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런 거라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야 어색한 느낌을 없앨 수가 있고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애기 얼굴 그리는 것도 어렵나요? 그거는 쉬워요.
늘 아이 얼굴을 보면서 생활을 하니까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고 이게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늘 많이 그렸던 그런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고 관찰을 해서 그렸었으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쨌든 이 부분을 오늘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네. 좀 더 해야 돼. 조금만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기도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이 연필 얘기를 하면 제가 디테일한 걸 하면서도 또 또 약간 배경을 또 깔기도 하고 4초 이하의 킥 프레임 사용하세요. 배경도 깔고 하면서 연필의 옆면을 조금씩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완전 뭉뚱해지지 않고 적당하게 계속 어느 정도 뾰족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색을 까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위쪽에 살짝 지우개로 건드리는 걸 할게요.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함을 조금 더 잡아주고 코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하고 연필로 살짝 덮어주고 자 이쪽 뒤쪽에 조금만 자연스럽게 하고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만 더. 이게 관찰하면 할수록 자꾸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주고 또 연필로 건드려주고. 이쪽이 약간 어둠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건드릴게요. 이게 요 머리카락의 어둠이 지금은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확대를 해서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지 그 특징이 잡혀요, 지금. 여기를 놓는다고 색을 이렇게 깔아서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리면서 색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해야 돼요, 오늘.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색을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렵긴 한데 오늘은 이 머리카락까지만 해도 일단은 성공한 것 같기는 해서 머리카락까지 하는 것만 진행을 할게요. 다른 데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우개로 여기 짧은 머리카락 있는 쪽에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 있어요. 요거 살짝 잡아줄게요. 여기까지만 살짝. 머리카락 희끗희끗한 거 잡은 거 옆으로 조금씩 어둠을 잡아주면 희끗한 게 좀 강조가 되면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새까맣게 잡는 건 아니고 살짝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살짝 깔아주고 하고 요 배경부를 살짝 건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지금 머리카락까지 하고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끊어지는 거는 맞는데 느낌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못해가지고 살짝만 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는 빛을 받은 느낌 살짝 지우개로 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배경 느낌을 넣어줄게요. 이제 까맣게 넣는 게 아니라 배경부 색깔을 좀 안착시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하게 해가지고 선을 반복적으로 써주면 이게 안착이 돼요. 색깔이 뜨는 느낌이 좀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 어두움 있는 거는 살짝 어둠도 살짝 잡아주면 효과적이니까 살짝 건드려 주고요.
이쪽 배경부도 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약간 빛이 새어나오는 느낌 지금 살짝 넣을게요. 이렇게 새어나오는 느낌 넣어줬고, 자연스럽게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색상을 조금만 넣을게요. 이게 밀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색상이 붕 뜬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배경부는 색상이 약간 떠요. 약간 뜨는 느낌이라서 제가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인물만 그려서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색이 좀 안착이 돼서 배경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물 그릴 때, 어떤 정물을 그릴 때 되게 중요해요. 인물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약간 처음에 색을 깔 때는 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안착시킬 거니까 나중에 지금 이 안착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안착시키는 거는 내가 깔았는 색깔의 연필선보다 조금 연한 선 이거나 거의 비슷한 선을 연필을 조금은 날카롭게 세워서 위에 깔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붕 뜨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건드린 데는 좀 없어졌어요. 좀 없어져서 밀도감도 좀 찾고,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 살짝 깔아주고 끝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그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이쪽에 있는 머리카락의 표현이 그전에는 그냥 색깔만 넣었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만 넣은 느낌이 아니죠. 색깔만 넣은 느낌이 아니라 머릿결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된 상태로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러니까 주변부를 조금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할게요. 오늘 이 정도까지 했고, 다음 시간은 또 이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갈게요.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가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마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